자, 7번째 소식 저희가 5위로 정한 소식인데요. 야권이 벼르고 있던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 특히 어제 있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요. 이 낙마시키려는 조직적인 저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철희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송 후보자 역시요. 좀 조심스럽지만 해명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약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해 세력 또는 이 낙마를 의도하고 무언가를 꾸미는 세력이 있다라고 넌지시 지금 주장을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송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국방 개혁을 이끌 인물이다. 일군 중심의 국방에서 뭔가 해군 출신이 나왔고, 그다음 해군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행보를 걸었던 이 송 후보자가 옴으로써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야당에 제보를 하고 언론에 흘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나왔다거나 네. 뭐 그런 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무마 문제도 네. 어쨌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고요. 또 약간의 활동비 같은 부분도 약간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기 때문에 네. 얘기가 더 커졌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고 네. 보신 것처럼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굉장히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흘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좀 문제가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인사청문회장에서 어떤 사실관계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당 의원은 은근히 의견을 묻고요.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내 의견을 슬쩍 내놓으면서 이거는 좀 모함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연출을 하는 것 그닥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본말을 전도시키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비리 의혹, 예를 들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고액 자문료, 그리고 전관예우, 그다음 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게 적발됐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거. 뭐 여기에다가 또 그다음에 뭐 위장전입, 논문 표절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백화점 차릴 정도로 비리 의혹이 많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하고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새면 안 된다. 아하. 예. 적어도 어떤 거를 뭐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군사기밀이어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국회의원이 정식인 절차를 거쳐서 줄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까지 빼돌려 가지고 줬다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송영무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잘 캐가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추궁하고 뭐 낙마해야 될 사람은 낙마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게 우리 군사기밀이 새나가는 이 문제도 또 다시 한번 다뤄볼 만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기무사에서요. 용산 미군 기지 내 연합사 이전 관련 문건이 유출됐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열람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20명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2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 본 사람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 아마 쉽게 드러날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일각에서는 뭐 기밀 문서를 이렇게 뭐 전달한 정황이 이미 포착이 됐다 이런 말까지 흘러나오기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자료가 유출됐는지 밝히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규명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 이런 게 판단되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송영무 후보자 빼놓고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다른 대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과연 국방부 장관을 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들 뿐이 다 없는 건가. 아하. 저는 참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분은 이제 해군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국방부 장관 대부분 육군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육군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거를 일부러 낙마를 시켜보자 해가지고 일부러 많이 내놨다 한다면은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야당 쪽에서는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영무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군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과 해군의 명예를 던져버리고 돈벌이에 나섰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하면 누가 그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르고 송영무 후보자 신속히 결단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방위원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될지 여부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라고 하죠. 이쪽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누가 내 인감을 떼어줬냐라는 걸 확인하고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사실 이거를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번호표를 뽑고 직원하고 신청 서류를 이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글쎄요, 청문회에서 피청문을 받은 관계자가 청문회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저렇게 찾아가서 항의를 한 것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하거든요.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동사무소 직원과 언성까지 높아졌다면서요? 글쎄, 저도 이런 경우를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 후보자로서는 과연 내 인감증명서를 누가 왜 떼어줬냐,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직원을 대동하고 동사무소까지 찾아갔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조대엽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그 한 방송, 여론방송이랑 거기에 사회이사로 등재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은 이제 몰랐다. 나는 사회이사 등재된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기 하루 전에, 등재되기 하루 전에 이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과연 제출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겠다 하고 찾아갔던 것인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강남구 측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서울시를 통해서 받고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한 것일 뿐,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죠. 네. 과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인정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다. 장관 후보자가. 이런 것도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자, 이런 행동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이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벽보 시위 때문에 좀 소란이 벌어졌다고요? 어떤 일입니까? 벽보 시위가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논문 표절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그 논문들을 이렇게 쭉 복사를 하고 관련된 의혹들을 정리해서 그걸 이제 쭉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네, 누가 붙인 거예요, 저거? 그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야당 쪽에서 붙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네. 그렇게 함으로써 유성엽 위원장한테 막 항의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유성엽 위원장이 현재의 그 청사 관리 규정에 따르면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규정이 어긋난다. 네. 해서 이제 직원을 시켜서 떼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단은 하나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저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규정이 네. 안 맞는 거고 좀 국회의원들로서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 싶고요. 저런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야말로 의혹이 아니라 논문이 표절됐다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더 사실은 야당 의원들이 집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 안에서는요, 또 이 논문
논문 표절과 관련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게재 또는 표절, 이처럼 연구 연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그건 부적절한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굉장히 당당하고 좀 공격적인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저 청문회는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힌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석사학위 뭐 130여 곳, 박사학위 80여 곳 논문 표절 의혹 한 건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김상곤 후보자는 2014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할 때 이미 그때 의혹이 제기가 돼서 네. 서울대에서 검증을 했는데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네.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주장이 계속 부딪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로서도 의혹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의혹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절 아니다라고 표절 아니냐, 표절입니다라는 그 답변을 김상곤 후보자로부터 끌어내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서로의 주장만 부딪히다가 끝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혹과 해명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다가 끝난 청문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 김상곤 후보자 이념, 편향성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또 해명하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러시아 혁명사, 소련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 21세기 사회주의 이행하는 베네수엘라, 특히 공통으로 조선 공산당과 1920년 사회주의 운동, 93년 당 재건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 이런 거 같이는데요. 그런데 총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사회주의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영과 경제가 제대로 발전되어 나가려면은 그 문제와 한계들을 극복해 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 역시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요, 또 김상곤 후보자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예, 자사고와 이제 외고, 국제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좀 알고 계십니다. 국가교육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검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불리면서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어떻게 될지 이번 주말을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7번째 소식 저희가 5위로 정한 소식인데요. 야권이 벼르고 있던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 특히 어제 있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요. 이 낙마시키려는 조직적인 저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고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뭔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철희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송 후보자 역시요, 좀 조심스럽지만 해명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약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해 세력 또는 이 낙마를 의도하고 무언가를 꾸미는 세력이 있다라고 넌지시 지금 주장을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송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국방 개혁을 이끌 인물이다. 일군 중심의 국방에서 뭔가 해군 출신이 나왔고, 그다음 해군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인 행보를 걸었던 이 송 후보자가 옴으로써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야당에 제보를 하고 언론에 흘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
아닌 부분이 나왔다거나 네. 뭐 그런 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무마 문제도 네. 어쨌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고요. 또 약간의 활동비 같은 부분도 약간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기 때문에 네. 얘기가 더 커졌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고 네. 보신 것처럼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굉장히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흘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좀 문제가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인사청문회장에서 어떤 사실관계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당 의원은 은근히 의견을 묻고요.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내 의견을 슬쩍 내놓으면서 이거는 좀 모함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연출을 하는 것 그닥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본말을 전도시키는 거죠. 네. 예.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비리 의혹, 예를 들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고액 자문료, 그리고 전관예우, 그다음 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게 적발됐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거. 뭐 여기에다가 또 그다음에 뭐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백화점 차릴 정도로 비리 의혹이 많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보하고 하고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새면 안 된다. 아하. 예. 적어도 어떤 거를 뭐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군사기밀이어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국회의원이 정식인 절차를 거쳐서 줄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까지 빼돌려가지고 줬다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송영무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잘 캐가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추궁하고 뭐 낙마해야 될 사람은 낙마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게 우리 군사기밀이 새나가는 이 문제도 또 다시 한번 다뤄볼 만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기무사에서요. 용산 미군 기지 내 연합사 이전 관련 문건이 유출됐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열람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20명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2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 본 사람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 아마 쉽게 드러날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일각에서는 뭐 기밀 문서를 이렇게 뭐 전달한 정황이 이미 포착이 됐다 이런 말까지 흘러나오기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자료가 유출됐는지 밝히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규명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 이런 게 판단되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송영무 후보자 빼놓고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다른 대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과연 국방부 장관을 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들 뿐이 다 없는 건가. 아하. 저는 참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슬픈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